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승님, 남편복이 있다는 말과 처복이 있다는 말의 뜻을 시대별로 알고 싶습니다. 남편복이 있다는 말과 처복이 있다는 말을 시대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시대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처복과 남편복은 시대적 개념에 따라 다릅니다. 조선시대 남편복 처복하고 우리가 한 30년, 50년 전 처복 개념하고 지금 현대적 처복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처복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는 처복이 뭡니까? 애기 잘 놔주고 아들을 꼭 놔주고, 아들을 그 대신 꼭 놔줘야 돼. 아들을 꼭 놔주고 그 다음에 그 시부모한테 칙칙하게 효도하고, 남편 칙칙하게 잘 받들고, 집안에 절대 큰 소리 안 나게끔 잘 복종하면서 다스려주고, 이게 절대적 처복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남편복은 뭡니까? 남편이 아주 지적이고, 예를 들어 이제 조선시대에는 양반, 평민, 이렇게 쌍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양반 기준으로 우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상류층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남편이 지식인이고 설령 과거 급제는 못하더라도 지식인이고 경제를 갖추고 정말 지적으로 부인한테 예를 갖출 줄 알고 가족들을 잘 살필 줄 알고,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 명예를 지키는 남편, 체면을 지키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 이게 남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5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년, 50년 전의 처복은 그때만 해도 아들을 꼭 낳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을 꼭 낳아야 되고, 또 시부모한테도 물론 잘해야 되고, 가족의 화목도 이루어야 되고, 살림을 잘해주는 내조자, 이게 바로 처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적이면서 내가 바람 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이렇게 잘 순종해주는 부인, 내가 세컨드 하나 두는 거 알아도 잘 봐주는 부인. 아니 50년 전에만 해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해가 넓고 모든 걸 포용으로 받아주고 모든 걸 이해해주고 모든 걸 감싸주고 이러는 아내를 처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 현대판 처복은 아들을 낳아주면 좋고 딸만 낳아줘도 괜찮고, 잘 보세요. 딸만 낳아줘도 괜찮고, 그리고 능력 발휘해서 맞벌이를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잘해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인이 이쁘기도 하고 좀 잘 나가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 활동을 조금 못하더라도 부인이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처갓집에서 돈을 못 가져오면 자기라도 능력 발휘해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뭐 가져오면 더욱더 처복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키 3개라면서 뭐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뭐 금고 키인가요? 무슨 키예요? 하나는? 사무실 키?
사무실키, 예? 이렇게 쓰리키를 예, 가지고 오면 처복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응?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대학 교수야. 우리 마누라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마누라가 삼성그룹에 다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을 드러낼 정도의 능력 가진 여성, 이런 여성을 우리는 요즘 현대판으로 처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내조하고 살림만 하고 애기만 본다? 능력 없다? 처복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랑 물론 대화도 잘 통하고 내조도 잘하는 것도 기본이지요. 여기에 잠자리도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 능력, 경제 이런 걸 잘 갖추어서 내조를 하는 것을 처복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년, 50년 전에는 부인이 막 설치고 활동하면 좀 남편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부인들이 사회생활하면 부담스러웠다고. 왜 여자가 설치냐고.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애기나 보라 그러고. 실제 50년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고 3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했단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부가 함께 능력 발휘하고 함께 경제활동도 하고 함께 사회적 명예도 얻고 함께 경제도 이루고 함께 체면과 채통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그걸 처복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복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제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능력 발휘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일찍 들어오고 청소해주고 때로는 설거지도 해주고 아내 마음 다 알아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잠자리도 잘해주고 그리고 절대 딴짓 안 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골프 치러 가고 이런 걸 남편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단지 돈만 벌어 왔다고 남편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살림까지도 같이 도와주고 교감하고 마음을 써주는 걸 남편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남편 복과 남편 덕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쯤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들어야 더 확실하게 또 이해가 됩니다. 남편 덕과 남편 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남편 복은 설명했는데 남편 덕은 뭘까요? 물질적인 거를 받았을 때. 맞습니다. 남편 복과 덕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남편 복이라는 건 물질, 마음, 정성, 사랑, 교감 이게 다 갖추어지면 남편 복이에요. 그리고 설령 물질이 못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지극히 받으면 복이에요. 근데 남편 덕은 무엇이냐? 남편이 반드시 물질로 나를 아주 풍요롭게 혜택을 주는 걸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동차를 하나 딱 좋은 차를 사줬어요. 그러면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저 친구 남편 덕에 좋은 차 타고 있어.
저 친구 남편 덕에 밍크코트 입고 있어. 저 친구는 남편 덕에 해외 놀러 갔어. 이렇게 말하지 남편 복에 해외 놀러 갔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남편 덕에 참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뭐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덕이라는 건 물질이 동반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반드시 마음이 동반돼야만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있는 게 복이다.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기운이며 무용체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더라도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느끼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 마음이 안 보여. 그러나 느끼잖아.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무형체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걸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복지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하늘이 내려주고 덕은 땅에서 만들어진다. 천복지덕. 복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내려주는 게 복이고 지덕, 땅에서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덕이다. 그래서 물질이 동반돼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걸 덕이라고 하고 거기에 정신, 사랑, 감정이 포함된 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정신, 사랑, 감정이 동반되면서 나한테 혜택을 줄 때 복. 물질로서 나를 풍요롭게 해줄 때 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복 속에 덕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왜? 물질로 혜택을 준 것도 복 중에 하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편 복 중에서는 덕이 함께 존재할 수가 있다. 근데 덕에 늘 복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복 속에는 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편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기업가 사장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오고, 보세요. 한 달에 1억씩 벌어오고 물질로서 풍요롭게 다 혜택을 줍니다. 근데 남편은 저 모르게 세컨드를 두고 있고, 저 외국에다 별장도 해놓고, 저 강원도에다가 세컨하우스도 해놓고 거기에다 또 예쁜 세컨드를 하나 두었어요. 그리고 몰래 딴짓하고 집에 와서 물질로는 부인한테 잘해. 그럼 이건 물질적 덕이 있을 뿐이지 사랑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럼 그 여인한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친구 남편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물질의 혜택을 받으니까 남편 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복이 있다고는 말 안 합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 돈도 많이 없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남편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지극하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부인 일손 다 도와주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인을 위합니다. 그럼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저 친구 남편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남편 덕이 있다 이런 말 안 해. 왜? 덕 보는 건 별로 없잖아. 근데 그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을 받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에는 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복에는. 근데 덕에 꼭 복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덕에 복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덕이 함께 덕에 복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덕에는 꼭 복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근데 복에는 덕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바른 속에는 선이 들어있다. 근데 선 속에 바른 게 꼭 들어있는 건 아니다. 착함 속에 바른 게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바른 속에는 늘 선이 있다라는 거죠. 왜? 바르게 행한다는 건 늘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착하다는 건 감정으로 행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바름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른 속에는 선이 늘 존재할 수 있고 착함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바르게 살으라.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착함 속에 바름이 없다면 상대한테 득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짓 해놓고 상처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착하기만 했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속에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안 되고 냉철한 분별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서로가 득이 되고 인생을 잘 사는 게 된다. 그래야 득되는 인생으로 살아나간다. 그래서 정말 이 질문 중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드린 것은 부부지간에도 무조건 선으로만 사는 건 현명하지 않다. 늘 부부지간에도 바르게 살아야 되며 부부지간에도 덕과 복이 함께 존재하게끔 노력해야지 덕만 주었다고 자만심을 부리지 마라. 남편이 돈 좀 벌어다 줬다고 오만방자해지지 말 것이고 또 부인이 좀 능력 있다고 오만방자해지지 말 것이고 능력이 있더라도 늘 복으로 존재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남편 덕보다는 복을 갖추는 사람이 되란 뜻입니다.